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불친절한 AS입니다. 네. 최근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불친절한 AS의 기원을 말씀드리면, 처음 방송할 때 불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발음도 후지고 너 뭐냐, 빨리 꺼져라. 예. 그래서 불만 AS를 제가 시작했어요. 예.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기원을 잠깐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칭찬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요. 예. 이 코너를 관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초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문자, 2부에 관한 문자가 많이 왔네요. 예. 바뀐 멤버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예. 두 분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처음에 한 사람이 자아분열한 줄 알았어요. 시청자 전화 참여 안 받으십니까? 뉴스공장은? 저도 말하기 바빠가지고요. 예. 게스트하고 저하고 말하기도 바쁜데. 자,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중국 방문, 리설주가 동행을 했다. 예, 공식 확인됐네요. 예. 지금 아마 인터넷을 확인하시면 인터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나오셔서 갑자기 양대 포털에 본인 이름이 1위에 등극하셨던 분입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대 포털에 본인 이름이 1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검색어 조작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검색어 조작, 본인 네. 스스로? 신문사에서 이제 검색어가 조작되나 안 되나 보려고 네. 제 이름을 넣어서 그 F5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눌러달라 네. 해서 그거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결국? 그랬더니 순위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하지만 1위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조작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앞으로도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는 네. 쉽지 않습니다. 양대 포털 1위 한다는 것이. 월요일 오전이면 뭐 스캔들이죠, 보통. 자, 내용이 워낙 또, 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았던 내용이고, 네. 예, 내용 전달도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예. 잠깐 요약을 드리면, 토지공개념 얘기하려다가, 거꾸로 토지공개념을 불러낸 우리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짚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됐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대규모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네.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이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네. 여기 대열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은 계속 이 생산수단, 영원히 그 자가 발전을 하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해서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 18년 동안 학동 땅값이 1,300배 넘게 올랐다. 이 말씀 드렸고요. 야. 같은 시기에 신당동 땅값은 25배 오르는데 그쳤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동산 그 광풍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네.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리 올라 25배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1000배는 1333배. 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다시 그런 기회가 오겠는가? 그래서 이번 생은 글렀다고 봐야죠. 저희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분단이라는 특수성도 작용을 했어요. 원래 그 신의주, 평양, 개성 이 라인대로 그 국토의 중심축을 개발했던 전통적인 라인에서 벗어난 개발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자와 시대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내서 몰아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권력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권력이 여기를 개발하고 해놓고
거기가 개발될 거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자기가 개발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그 땅을 산 거예요. 낮에 금 긋고 밤에 사고. 예. 네. 그런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니까 그 아래 관료들도 당연히 나도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다. 아마도 그 정보가 뭐 1급 기밀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의 그 윤 과장님이 부동산 한 바퀴 돌았다 이 소문만 들어도 거기 떴다방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혜택을 본 건 윤 과장님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료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윤 과장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으면서 사고 그렇죠. 자기 친인척한테 얘기하고 친인척도 그 정보를 조금씩 흘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범위 안에 들어왔던 예, 커넥션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마구 벌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이제 빨간 바지도 등장하게 되는 그럼요. 것이고 말죽거리 빨간 바지. 네, 빨간 바지는 우리가 아는 분입니다.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인데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하지 네. 마시고요. 예. 하지만 아는 분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고 그 소위 이제 부의 편중이라는 게 부동산의 독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심하니까 노태우 정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다 끊어졌어요. 네.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면서 토지공개념이 훅 들어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노태우 정부가 이제 88 올림픽이 끝난 뒤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40%가 폭등을 합니다. 또다시. 예. 땅값을 기준으로 보면요. 88년에 전국 땅값의 상승률이 그 7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던 27%였는데 1년 뒤에 다시 한번 32%가 급등을 해요. 그런데 이때 또 우리 경제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1인당 GDP가 5,000불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산업과 성인병이 함께 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기 먹자. 그래서 그 가든형 돼지갈비집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 80년대부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위 가든이라고 그렇죠. 부르던. 가든이라고 부르던 각종 고깃집이 노년과 신사를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고기를 못 먹었던 민중이 이제 그 식탁의 민주화가 일어난 거예요. 있는 사람들만 고기 먹던 시절에서 우리도 밥상에 고기가 올라온다. 그런데 왜 땅은 왜 부는 저들에게만 집중이 되느냐. 우리도 열심히 달려왔다. 당장 눈앞에 먹는 거리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주변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거 좀 이상한데? 왜 쟤네 집만 저렇게 올라가고 나는 새벽 7시부터 일하고 있는데 왜 쟤는 항상 부자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구나. 그렇죠. 해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모두가 이제 부동산에 뛰어드니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택시 소유 상환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토지 공개념 3종 세트가 도입이 돼요. 예. 그 심지어 개인 소유 땅의 상한을 200평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200평 식으로까지 이상 나오는데. 소유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다르는. 네, 뭐 시군구, 뭐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장치도 있었습니다. 해서 내가 보기에 너는 200평 가질 사람이 넌 안 되겠어 하면 200평 못 가지는 거예요. 해서 땅 안 팔아도 그 매년 땅값이 오르면 해마다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려고 했고요.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당연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네, 시대에 상당히 앞서간 법안입니다. 물론 뭐 좀 거친 면이 있는데 네. 정신은 그렇죠. 이게 다시 구체적 정책으로 돌아온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되어서죠, 이게. 네, 이때도 역시 부동산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건데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토지 공개념에 뿌리를 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는 뭐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비싼 집이니까 보유세 한 번 더 내라 이 얘기잖아요. 역시 그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요. 해서 역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올해 초부터 이 논란이 됐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까지 걷어가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그렇죠. 네.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종부세 떠올려 보시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항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또 종부세, 그러니까 이름은 뭐라고 부르는 간에 보유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토지공개념도 생각해 보면 좀 이른 면이 있었다. 국민 인식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네.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대 상황이. 지금은 이제 네. 그 전반적으로 아마 그게 작년에 그 촛불 시위 이후에 전과 후로 아마 우리 근현대사가 나눠질 텐데 헌법, 기본권,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사실 잠깐 잊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하이힐을 신고 잠깐 시위에 나갔다가 데이트를 가는 이런 20대 아가씨들이 생겨난 이후에 우리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해서 나온 것들이 보유세를 좀 무겁게 물릴 수 있지 않아? 조세라는 게 어차피 그 부를 재분배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이제 말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축적한 사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세금 다 냈어요, 이미. 사유재산이 절대적이면 세금 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공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럼 왜 도로도 사죠? 길 막히는데. 내 도로. 돈 많은 사람들께 개해서 사면 되잖아요. 강남역 사거리에 도로 사서 돈 없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럼 예. 되지 되지 않아요? 예. 그럼 장기 매매도 허용하죠. 왜? 네. 사유재산이 절대적이면 네. 재벌들만 다니는 길 그럼요. 만들 수 있죠. 그 돈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네.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하는 게 사회의 근본 규범이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서 명문화하자는 게 현재의 헌법 개정 작업이잖아요. 뭐 국민적인 여론은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경제평론 하시면서 토지 공개념이 필요한 이유를 본인의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자면요. 땅이 없어서. 살아생전에 이번 생은 글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네. 땅을 가진 게 죄는 아니죠. 부가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부를 거둔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하지 않고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이게 나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땅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를 계속 대물림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도덕률이기 때문에 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야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와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법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 맡겨 이렇게 없어요? 얘기를 하는데 2대 때리고 오면 같이 구속될 거예요. 2대 때린 사람이 더 크게 네, 벌을 그 받게 처벌을 되죠. 받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현 정부가 이런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불로소득도 불로소득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 혹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본인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옆에 도로는 본인이 만들었나요? 그렇죠. 네. 이게 사회적인 인프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동네에 집이나 땅을 산다는 건 달랑 고 건물, 고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접한 도로와 학교와 그렇죠. 그 학군과 근처에 있는 백화점과 병원의 시설을 모두 이용할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세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리고 거기 줄 그을 때 보통 거기 땅이나 집이 있는 분들이 줄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우리 근현대사에서 비틀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은 반칙과 정보 독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대열에 내가 거기 서지 못했다고 네. 혹은 내가 그때 반칙하지 못했다고 계속 가난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개념이다 보니까 항상 손에 잡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지 않으면 좀 모호해서 네.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그 입장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개념이라서 이렇게 비유로 계속 얘기해 갈 수밖에 없고 거기 담긴 정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1분 30초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회주의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를 하시는 분. 사회주의다. 예. 사회주의 일단 저의 전제는 사회주의라도 필요한 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이 사안이 사회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래요. 내가 굉장히 부자라 정말 잘 나가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막 시속 300km 우습게 나가는 차인데 시내 도로에는 그 속도 제한이 네, 있습니다. 60km다. 왜 그러겠어요? 보행자들의 안전. 네가 네 차를 빠르게 몰 권리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먼저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보면 다수가 안전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해라고 믿고 있으면서 사는 그 정도의 질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과 현재 헌법 개정안에 담은 정신은 어지간히하라는 뜻입니다. 어지간히. 네. 네, 토지 공개념은 어지간히 좀 해라. 네. 예. 적당히 좀 하자 우리. 네. 예. 요 정도까지만 용인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게 이제 구체적인 법안으로 나올 텐데 네. 그렇다고 당장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그 한번 돌아볼 수는 있겠죠. 물론 예. 그런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산층에서 강남권을 진입하려는 사람들보다 대대손손 부자였던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연미 편집평론가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